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궁금증 또 고민을 해결해 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고민은요. 꾸준히 저축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라는 고민입니다. 근데 제목만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꾸준히 저축을 하는데 돈이 돈이 없어요? 없다? 네. 어디다 썼겠지 뭐. 김영우 소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소장님, 예. 날씨가 더워서 좀 피서 가서 제가 좀 위통 벗고 저렇게 바닷가에서 놀려고 했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예. 다이어트를 좀 생각하려고 했어요. 네. 다이어트를 하려면 적게 먹고 네. 그다음에 많이 움직여라. 이거 네. 맞죠? 그렇죠. 근데 저축을 할 때 돈을 모으려면 적게 쓰고 많이 저축해라. 이건 불문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예, 그런데 네. 오늘 아까 네. 사연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도 약간 의아하신 좀 이상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연 아닙니까? 아, 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저축을 하는데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쓸 때 다 쓰고 한 네. 100원, 200원 남겨놓고 말이죠. 아니 인선 씨 이고은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는 사연 분석까지 하시는데요. 개업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박상철 선배님 아닙니까? 뭐 무조건이죠. 뭐 이 정도 뭐 했으면은 뭐 행복한 아침, 네. 뭐니 했으면 이 정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기분 예. 근데 저축을 꾸준히 했는데 돈을 못 모은다는 건 이제 저축을 해서 모아놨다가 썼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하나는 저축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액수였다. 뭐 네네. 요 정도로밖에는 역시. 예상할 수가 없는데 저희 예상이 맞나요?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겠지. 저축을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여? 그럴 리가 있나 싶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성실하게 저축을 하고 계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보니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계신 분. 오. 그럼 이상한데? 네. 아니, 통장을 뭐 세절기에 잘못 넣으셨나요? 구멍이 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또 특히나 사회초년생이자 미혼이신 분한테는 이제 권장해드리는 이 경우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저축만 생각한다. 이게 도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경우죠? 아니 저축만 생각하는 게 도구로 작용했다. 네. 야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도 의아하잖아요.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사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직장 생활 3년 차 30대 초반 직장인 아들이 있습니다. 딱 내 얘긴데. 힘들게 취직한 만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재미에 푹 빠진 아들. 애 엄마한테 들으니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늘 돈이 없는 느낌입니다. 며칠 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들,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이번에 특판 예금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금 적금 들어놓은 거 많다면서. 근데 또 뭐 저축할 돈이 또 있긴 한 거야? 없어도 해야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유 아버지, 새로운 예금 적금 나왔다고 하면 째깍째깍 알아보고 갈아타고 제가 이거 예금 적금기의 우사인 볼트예요. 얼마나 발이 빠른데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 버는 대로 저금한다고 들었는데 늘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 이거 돈 설마 이상한 데 쓰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요? 아니 뭐 돈을 이상한 데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 뭐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데요? 그저 아빠한테는 괜찮으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봐.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주식했냐? 그거 에? 아닌데. 코인? 아이. 에? 투자? 난 다 이해해. 도박? 여자? 야, 여자는 무슨? 남자 대 남자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아유 그런 거 다 아니니까 생사람 잡지 마세요. 다 틀렸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돈이 왜 없어? 설마 너 엄마가 용돈 좀 올려달라고 그럴까 봐 일부러 막 그 주는 신용하는 거 아니야? 아유 이미 줄 만큼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유 답답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통장 잔고를 보니 그야말로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우리 때는 월급 모아 집도 사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뭘 몰라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노는 것도 마다하고 일개미처럼 일하는데 늘 돈이 부족한 우리 아들. 이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와,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티끌 글쎄 모아 말이에요. 티끌. 어. 아버지가 통장 그 잔고를 또 보신 거네요. 네. 거의 그러니까 보니까 원금 수준이라는 거죠. 네. 저금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한편 직장 생활 3년 차예요.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이상하다. 이게 어? 사회생활 3년 차 저도 생각을 해보면 즐겁게 일단 친구들 만나고 유흥을 즐기고 뭐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금 이분은 돈을 모은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좀 써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쓰고 싶죠. 그렇죠. 쓰고 싶죠. 맞습니다. 그것도 뭐 100%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축에도 네모가 있다. 저축은 저축이죠. 저축에도 네모가 있다. 선생님 네모? 퀴즈를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예. 제가 또 즐겁죠. 예. 자, 네모 제가 딱 진짜 개인적으로 딱 생각해 볼게요. 네. 저축에 왕도가 있는 거예요. 오. 약간의 아. 꼼수가 있다. 쓸 거 쓰고 꼼수. 꼼수를 부리자. 그렇죠. 아니 그거 알려주시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저축에도 저축은 늘 하는 거긴 하지만 네. 3년 차니까 어떤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할 만한 시기 때 네. 이런 게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저축에도 저는 기술이 있다. 기술이 이렇게 있다. 알았거든요. 뭔가 방법이 좋은 뭔가 저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맞춰주셨어요. 맞췄어요? 예. 역시. 아버지. 저축에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정확한 답은요. 저축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이겁니다. 뭐 때가 있다와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축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기 되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보통 이분 지금 직장 생활 3년 차라고 하셨는데 월급의 60% 정도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만큼을 계속 저축할 수 있을까요?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연차가 계속 올라가면 월급도 월급도 늘고. 올라가고 어허. 그러면 뭐 저축액도 점점 올라가는 거 퍼센트로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점점 커집니다. 맞아요. 네. 네. 결혼할 때 더 들고. 네. 결혼해서 아이 생기고 얘 학교 가고 아, 또 사교육하고 이러면은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끝도 없죠. 텐데. 아 계속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네. 저는 계속 나눈 솔로다 찍고 있어가지고 아직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저축의 황금기, 저축의 골든타임은 이제 부모님께 얹혀 살 때 돈 벌면서 맞아요. 요때하고 네. 그다음에 독립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기 직전까지 요때가 사실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도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저축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저축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뭐 학원비가 아. 만만치 않습니다. 막둥이 또 아이, 키우시잖아요. 그럼요. 학원비 대단히 많이 들고 좀 소득이 높다, 돈을 좀 많이 번다 싶으면 그렇게 아이들이 또 유학을 간다고 한대요. 네. 그래서 아하. 유학비 대느라고 또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에 맞벌이일 때 둘이 바짝 그 전문용어로 땡겨라. 아, 뭐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바짝 땡겨라. 네. 예, 이거 와닿는 말이긴 한데요. 예. 이게 사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유 이거 모아봐야 얼마야 진짜 티끌 모아 티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되면 야 월급이 저렇게 많어? 그럼 저축 진짜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때 가서 해야지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월급이 올라갈수록 써야 될 돈도 많고 쓸 수밖에 없는 돈들도 많아진다는 거. 앞에서 말씀해드린 그 저축의 황금기 골든타임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가장 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예요. 미혼일 때 뭐 누가 터치하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는 부부 둘이서 아주 즐겁게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잘 통제해가지고 돈을 모으지 못하면 그게 습관으로 남아서 나중에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어난 소득이 저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뭐 골든타임 보니까 예. 지금 사연 주신 아드님은 취업 직후부터 꾸준히 계속 그 영어를 풀 네. 가득 차고 아주 그냥 충분히 모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왜 돈이 없냐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꾸준한 저축에도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30대 초반 3년차 직장인이고요. 월 실수령액이 350만 원. 근데 대단한 게 그중에서 2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어요. 3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어우,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다 쓰느냐? 어. 그거 한번 저도 궁금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의 통장을 소개합니다. 개수는 일단 10개입니다. 와. 월급 통장으로 쓰는 그 CMA 통장이 있고요. 잔고는 현재 9만 원. 네. 통장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파킹 통장도 있는데 잔고는 0원. 또 26주 적금에 월 10,000원씩 모으고 있고요. 청년주택 드림 이 청약 통장에 월 25만 원, 청년 도약 계좌에 월 70만 원. 보니까 이게 좀 큽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특판 적금을 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 연금저축 월 50만 원, 또 IRP 통장 월 25만 원, 그리고 ISA 통장에 1,000만 원 잠자고 있고요. 만기가 된 예금 480만 원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돈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저축액만 200만 원인데요. 네, 이것만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와, 저축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인데 여기 이자까지 붙으면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장기간에 묶여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 월 25만 원씩, 이건 청약을 위한 통장이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도 만기가 60개월이에요. 5년, 이거 결코 짧은 거 아니고요. 와. 연금저축 IRP에도 75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장기 상품입니다. 뭐 연금저축, 청약, IRP 같은 상품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작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라는 뜻인 거죠. 돈을 못 쓰게 묶어두면 좋은 거 아닌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니까 잘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축할 돈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제 저축이 중요하긴 하지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과 써야 하는데 쓸 수 없는 것은 조금 다른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독립도 해야 되고 결혼, 뭐 차량 구매, 각종 돈 나갈 일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반드시 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손해를 보면서 저축을 깨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기 싫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분 왜 돈이 없는지 그러면 어딘가 돈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 지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지출 상황을 보시면요. 남은 그 150만 원의 행방입니다. 고정비가 150이에요. 고정비가 150, 보험에 20만 원, 유류비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부모님 댁에 같이 살고 계시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 보태주시는 것 같아요. 월 30만 원. 그리고 용돈이 60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2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정말 딱 150이 됩니다. 자, 딱 150이 됐는데 뭔가 와. 이상한 점 없으세요? 이상한 점. 예. 아니 보험, 통신, 유류비 다 평균 수준이고 특이한 거는 부모님 찬스가 없다. 예, 부모님 같이 살면 생활비를 낸다는 거? 근데 여기 그 정도? 이제 3년차 사회생활 하고 있으면 경조사비도 들어갈 텐데 맞아요. 그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매주 뭐니 하면서 지출 항목들 많이 봤잖아요. 네. 뭔가 보기에도 너무 적어요. 그렇죠. 뭔가 빠져 있어 분명히. 네, 분명히 뭔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달 지출 내역을 보면 이렇게 고정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입을 옷이 없는데 여름옷 행사를 한다. 그러면 옷도 좀 사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휴가를 갈 수도 있겠죠. 한창 여름이니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30대 초반이니까 친구들, 뭐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또 누구 돌아가시면 조의금도 내야 되고요. 이런 항목들이 하나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비비로 남겨두는데 네. 200만 원을 저축하고 남은 150만 원 아주 뭐 타이트하게 고정비로만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경조사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30대 초반에 뭐 직장 3년 차. 네. 다닐 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의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0만 원 저축해요. 그리고 150만 원 고정비로 써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뭐 경조사비가 나갈 일이 있다거나 돈 쓸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적금이나 아니면 뭐 금액이 적은 적금 이런 것들을 깨서 쓰는 거죠. 아이고. 다달이 또 납입해야 되는 돈들, 뭐 정기 적금 얼마 넣어야 되는데 이달 돈이 부족하면 이것도 못 넣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출이 빠듯하다 보면 저축을 줄이거나 깨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이 상품을 깨면서 손해 보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저축을 깨는 게
솔직히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네.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요상하죠. 화면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일단 연금저축으로 50만 원을 들고 계세요. 이거는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을 다 채워서 최대로 납입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IRP 300만 원, 이것도 최대 한도로 납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게 우대 이율도 주고 비과세라고 하니까 이것도 연간 최대 납입 금액 300만 원을 꽉 채워서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도 또 해지가 불가능한 통장인데, 청약할 때까지는 이것도 청약을 하기 전까지는 못 쓰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꽉꽉 채워서 내고 있고요. 청년 도약 계좌, 이것도 최대 한도 연 840만 원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무리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계신 거죠. 근데 이자 제대로 받으려면 만기 5년을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5년 동안은 묶인 돈. 기타 이제 다른 적금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는 납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불규칙적이에요. 고금리, 그런데 특판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약속된 이자를 줍니다. 만약에 연체하게 되면은 그 이자를 안 주다 보니까 이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냈다, 그러면 결국은 고금리 특판 적금이라는 혜택을 전혀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분 소장님 말씀 쫙 들어보니까 네. 저축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좀 저축을 줄이고 생활비는 좀 여유롭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지금 옆에 보시면 네. 땡땡 팍, 어? 저축 땡땡 세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주제 파악해라. 주제 네, 너의 자신을 알라. 아니 저축 했어요. 맞나요? 비슷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너무 하다 보니까 쓸 돈이 모자라니까 중간에 네. 적금 깨고 이러는 거 보면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몰라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될 네. 돈을 좀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출 파악이 아, 아닐까 좀 싶은데, 지출 파악.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하면은 사실 그 저축마저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일단 필수적으로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을 정하고, 저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능력껏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허투루 쓰는 소비는 없어 보이지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약간 있어요. 통신비하고 그리고 보험료, 요것들은 약간 조정할 여지가 있고요. 이 부분 조금 줄여서 예비비, 그러니까 비상금으로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매달 쓰는 고정비가 아닌 연간 지출 내역을 좀 묶어서 요것도 예산으로 좀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지출 내역이면은 1년 동안 쓸 돈을 미리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휴가 비용, 또 부모님 생신, 명절 비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갈 것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매달 예비비로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놔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적금을 깨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이 네. 괜한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자, 두 번째, 지출 파악한 후에 네. 저축 땡땡 세우기인데 계획 아니에요? 계획? 계획 같아요. 자, 계획 세우기. 세운다 그러면 계획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무작정 돈을 모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 그 재용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네. 인생을 살 때 항상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가지라. 목표. 목표를 저축의 가지라고. 목표. 이거 아버지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네. 목표. 맞습니다. 저축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금리 우대 상품, 이거 좋다 그러면 가입하고 최대로 넣고, 요게 좋다 그러면 또 가입하고 최대로 넣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에 대한 욕심이 조금 과도해요. 해지한 통장도 그래서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나 계획 없이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거 가입하는 거, 우리가 물건을 그때그때 좋아 보일 때 사는 거를 이제 과소비라고 하는데, 이건 과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저축을 왜 할까요? 왜 하세요, 저축? 저축. 네.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서. 저는 아직은 100점짜리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점짜리 신랑이에요. 일단은 저금을 해서 네. 뭔가 목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다르네. 저는 나중에 이제 돈을 못 벌 때 뭐가 아플 수도 있고, 제 걱정 인형이니까 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대비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네. 각자의 저축을 하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돈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모아봐야지, 5천만 원 모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가는 경우들이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모으고 나면 사실 3천이라는 돈, 5천이라는 돈,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모아봤더니 세상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돈 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허. 만약에 적금이 만개돼서 갑자기 300만 원 생겼다. 어우.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바로 이제 친구들이랑 좀 피서 놀러 가야죠. 저는 저에게 선물. 수고했어. 이런 아 이거 거. 모으느라 고생했어. 이거 없던 돈 같으니까 내 돈 같지가 않은 그렇죠. 거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적금 만기가 되면 그렇게 돈 쓸 일이 생긴다. 맞아요.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돈 쓸 일이 안 생겨도 돈 쓸 일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본능적으로 쓰고 싶은 거죠. 적금 만기될 때 딱 백화점 가보면요 아. 눈에 띄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예. 아이들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지? 막 이런 생각. 야. 딱 고금액 맞춰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 목적 정확해. 없이 저축을 하면 크게 지르기 위한 저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맞습니다.